북한은 핵보유국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 명시. 미국 시각으로 1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 북한은 핵보유국. 헤그세스 지명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거리를 집중적으로 늘린 점, 그리고 사이버 능력의 향상은 모두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안정에 위협이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군 기지를 둔 미국 동맹국과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 동맹국이란 한국과 일본을 뜻합니다. 또 북한은 핵 비축량을 늘리고 핵탄두와 이동식 발사 장치의 소형화를 개선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고위관료와 고위관료 지명자를 통틀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2. 중국이 가장 큰 문제. 헤그세스 지명자는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하며 관련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매번 중국 공산당이라는 표현을 쓰며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직면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시리아 및 기타 전 세계의 불안정한 상황의 추가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군대와 국방부를 배치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나는 즉시 중국 공산당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공산당이 침략을 시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정면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평가에 동의한다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전력 태세를 강화하는데 시급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을 중국 본토에 합병하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2027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력 준비를 하라고 군대에 지시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라며 이를 막기 위해 글로벌 부담 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해 반중 동맹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의 군사력에 관해 2024년 중국 관련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언급했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6세대 전투기를 개발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핵무기를 확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핵탄두 수를 빠르게 늘리고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미사일 발사장을 건설했으며 이중 능력을 갖춘 DF-26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을 확장하고 연구사형 전략 핵잠수함에 G랑-2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지목함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반중 노선을 핵심 대외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도 더 이상 북핵 폐기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중국의 관역을 집중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3. 북중러이란 협력. 헤그세스 지명자는 러시아는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새로운 첨단 핵무기를 개발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이 핵전쟁 교리를 수정했다. 향상된 핵능력, 특히 전술 핵무기와 결합한 러시아의 이러한 변화는 미국의 억지력을 약화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재래식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증가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중, 러-이란 협력에 관해 기술 이전과 물자 판매를 통해 이들 국가는 제재를 회피하며 군사력 강화 비용을 완화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이란과 러시아 간의 무인기 이전, 이란의 중국에 대한 석유 판매, 우크라이나 전쟁에 복무하는 북한 특수부대 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중 한 나라와 군사적 갈등을 빚으며 미군이 묶여있는 동안 다른 나라가 공격에 가담할 기회로 사용할 수 있다.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 전략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4. 4가지 목표. 헤그세스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4가지 포부를 밝혔습니다. 첫째는 국방부의 전사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트럼프가 나에게 내린 주요 임무는 전사 문화를 국방부에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며 그는 치명성, 능력주의,
전쟁 준비 태세에 초점을 맞춘 국방부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방위산업을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는 방위산업 기반을 부활시키고 무기인도 절차를 개혁해 3대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신기술을 빠르게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억제력을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는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협력국 및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넷째는 자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5. 소수자를 내보내 전사 문화를 부활할 것. 청문회 문답의 상당 부분은 여성과 성소수자 등에 관한 그의 시각을 확인하는 데 할애됐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미국 군인의 수준을 높이겠다며 우리의 기준은 높을 것이며 공평하지 않고 평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소수자 약자를 우대하는 걸 공평이라 부르고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걸 평등이라 부르는 듯합니다. 그는 평소 미군이 전사 문화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소수자를 군대에 받아들이지 말고 여군도 전투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의원들의 문답 시간에도 DEI 정책이나 워키즘이 군대를 약화했다며 능력주의를 최우선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DEI 정책이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며 워키즘이란 정치적 올바름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람을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그는 군대가 더 치명적이고 전투에 집중해야 하므로 정치적 특권, 정치적 올바름, 사회정의, 정치적인 것 등 모든 워키즘을 군대에서 제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1억 달러짜리 비행기보다 트랜스젠더 화장실에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고 개탄하기도 했습니다. 헤그세스 지명자는 해외에서 진흙과 오물속을 기어다니며 작전을 수행한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대원 2명을 얼마 전 만났는데 그들은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DEI 교육을 받아야 했다. 둘은 군대를 그만뒀다라며 DEI 정책과 워키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그는 포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밝힌 제네바 협약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제네바 협약이 지금의 비대칭, 비전통적 전쟁에 맞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며 내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할 때 적군이 제네바 협약을 이용해 우리 병사를 더욱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헤그세스 지명자는 아세안에 관해 물어보자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오커스를 맺고 있다며 엉뚱한 답변을 하는 등 국방부 장관으로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는 아세안 국가가 아니며 오커스는 미국, 영국, 호주가 맺은 군사동맹입니다. 또 트럼프가 그린란드나 파나마 운하를 무력으로 점령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따르겠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7,700만 표를 얻어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라고 답해 명령을 따를 것임을 암시했습니다.